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발걸음이 이어지면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행 법에 근거한 법적 책임과 처벌 근거 및 수위들 관심이 큰데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함철성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경찰이 이태원 참사 발생 전 이미 여러 건의 112 신고를 접수받고도 대응을 적절히 하지 않아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사 사례로 과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예전 오원춘 사안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오원춘은 지난 2012년에 수원의 자기 집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였습니다. 근데 당시 경찰은 피해자의 구조 요청을 받고도 신고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고 늦게 출동한 사실이 알려져 책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유족은 초동 수사 미흡 등을 이유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112 신고센터가 출동 경찰관들에게 부실하게 지령을 전달하고 접수 요원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은 등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의무를 위반해 피해자의 사망을 초래하였다고 결론을 내려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네, 경찰이 사고의 법적 책임이 어디 있는지 가리기 위해서 고심 중인데 우선 초창기에 나왔던 얘기가 대열 뒤편에 있는 쪽에서 시민들이 밀어 했다거나 아니면 일부 업소 직원들이 대형 인명피해 원인을 제공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단 말이죠. 예. 형사처벌이 혹시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사람을 밀어 사람이 넘어지고 연쇄적으로 사람들이 압사당하는 사고가 일어나는 것과 관련하여 처음으로 사람을 민 행위에 대하여 고의 여부를 따져 과실치사상이나 폭행치사상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네. 반면에 밀어라고 외친 당사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고 밀은 행위와 압사 피해를 당한 사람 사이에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결국 경찰이 주변 CCTV 등을 통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고 처음 밀은 행위와 나중에 사망한 사람 사이의 논리적 인과관계를 얼마만큼 입증하냐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고의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 올해 초 시행됐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또 관심이 모아집니다. 어떻겠습니까?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해 시민과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목적으로 입법되었습니다. 중대재해는 고용노동부가 수사하는 중대산업재해와 경찰이 수사하는 중대시민재해로 나누어집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는 다중이 모이는 시설에서 일반 시민이 대규모로 사망한 사건이란 점에서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제조, 관리상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재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해밀턴 호텔 옆 도로를 공중이용시설로 볼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중대재해처벌법이 명시한 공중이용시설은 지하 역사, 철도 역사, 여객 자동차 터미널, 항만시설 대합실, 실내 주차장, 교량, 터널, 항만, 댐 등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유가족이나 피해자가 국가나 지자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서 안전대책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이런 견해도 있는데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헌법에 의하면 국가배상 청구권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관리 체제를 확립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이 사전에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실에 해당하고 신고 이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는 점이 중과실로까지 인정될 경우에는 국가배상 청구권이 인정될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 네. 참고로 법원은 경찰 공무원이 긴급 구호 내지 보호 조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았다며 제기된 국가배상 소송 등에서
첫째, 침해된 국민의 법익 또는 국민에게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 심각하고 절박한 것인지. 둘째, 경찰관이 현장 사정을 예견하고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셋째, 피해자 측 노력으로 위험 방지 회피가 어려웠는지 등을 주요한 요소로 고려해 왔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희생자와 또 생존자 또 유가족들을 상대로 악성 댓글이나 안 좋은 글들, 이번 참사가 뭐 마약과 관련이 돼 있다든가 확인되지 않은 그런 허위 사실들 유포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데 이런 분들은 좀 처벌할 수 없습니까? 예, 당연히 처벌이 가능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인터넷상 비방과 악성 댓글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올라갔습니다. 양형위원회의 명예훼손 범죄 양형 기준에 따르면 피해자에 대한 혐오감에서 범행을 저질렀거나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무차별 범행 또는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특별 가중 요소로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최대 징역 2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참사 경찰분들이 일부 투입돼서 뭐 안간힘을 쓴 분들도 계신데 그냥 멀뚱멀뚱 구경하면서 저것도 헬로윈 뭐 코스프레 아니야 이렇게 본 부분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경찰복 코스프레하는 건 법적으로 불법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경찰 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 제복 또는 경찰 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휴대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번 사안에서 문제된 코스프레 복장과 같이 유사 제복 또는 유사 장비를 판매 또는 소지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되는데 유사 경찰 제복 또는 유사 경찰 장비는 경찰 제복 장비와 형태, 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해 외관상 식별이 곤란한 물품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안에서 이렇게 경찰 코스프레 복장을 한 경우에는 경찰 공무원이 아님에도 제복이나 장비를 착용한 사안이기 때문에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무조건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 제복 아닌 분들이 입으면 무조건 안 된다. 법적 처벌 받는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